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군위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참여하는데요. 최장 6개월을 거주하면서 일도 찾고 생활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나온 2022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요. 은퇴 후나 여건이 되면 귀농 귀촌하고 싶다는 도시민이 37%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영구 이주보다 이 도시와 농촌 두 곳을 오가고 싶다는 답이 더 많았는데요. 귀촌이 곧 이사라는 공식이 깨어진다는 거겠죠.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서 먼저 두 지역을 사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방법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입니다. 동명휴게소 122km 부근에서 다부터널 125km까지 차량 이동량 많아 무겁게 정체 중인데요. 마음의 여유 갖고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방향입니다. 남대구 나들목에서 1차로와 2차로 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우분기점 부근 141km에서 칠곡분기점 144km까지 지체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803 나들목에서 잠시 속도 줄이겠고요. 이후에는 원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성서나들목 방향입니다. 신천교에서부터 침산교까지 차간거리 당겨서 이동 중이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으로는 수성구청역에서 차량 몰리고 있습니다. 동북로 침산교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입니다.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고요. 테크노폴리스로 수목원 지하차도에서 테크노폴리스 방향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겠습니다. 상하로 위로는 수목원 삼거리에서 유천내거리 방향으로 지체 나타나고 있고요. 성북교에서 상격대교 방향으로는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당내거리 위로는 양방향으로 신호 한 번 받아 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찬 공기가 내려오며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7도, 경산 7도, 안동 5도가 예상됩니다. 쌀쌀한 가운데 주말 동안 흐렸던 날씨가 지나가고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9도, 습도는 51%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서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 추모탑 앞 광장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예. 유족들과 전국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연대가 참석을 했고요. 이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인사들까지 3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추모식은 사고 시각인 9시 53분에 맞춘 묵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날 추모식과 더불어서 2005년에 퇴임했던 이 조기현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에 대한 감사패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가 수여를 했습니다. 감사패를요? 네, 이미 20년이 다 되어 가죠. 그런데 이 전 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이유가 이 당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런 원칙을 문제 해결의 기준점으로 삼았다면서 이 수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세월이 지나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전달한 건데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앞서서 대구시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었는데 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이유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의 관계자가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쟁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이 추모 식순에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신해서 행정부시장이 추도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전날 대구시 쪽에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시장을 대신해서 시민안전실장이 참석했지만 이 대구시 차원의 공식
추도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때문에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좀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 대구시장이 나서서 중재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 대구시장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추모식에서 팔공산 동아지구 상인들이 또 반대 집회를 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앞서 이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지적한 이 갈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상가 번영의 상인들이 이 반대 집회를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열었습니다. 이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반대 집회의 목소리가 또 울려 퍼지기도 했는데 이게 이 팔공산 동아지구 상가 번영회와 대구시가 맺었던 이 상생협약을 지킬 것을 이 촉구하는 반대 집회였습니다. 상생협약이요? 네, 이 팔공산 동아지구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 동시에 추진하고 추모식도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2.18 기념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변기하는 걸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 대구시가 협약 내용 이행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집회를 연 겁니다. 네. 이 상인들은 유족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대구시가 협약 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시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군요. 이번에는요. 네, 현재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 구미의 아사히 글라스 이 대표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 아사히 글라스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 파견업체를 통해서 고용했고 이 사실상 업무 지시를 다 했다라고 하는 이 1심 판결이 났었는데 예. 이걸 뒤집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하청업체에 이 도급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시권, 이 검수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해고 노동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다운감을 표출했는데요. 이 민사재판 1, 2심에서도 해고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형사재판 1심에서도 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제조업 사업장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보는 이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서 안타깝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계속 될까요? 네, 지금 항소심이 끝났으니까요. 대법원에 이 재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 재판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최종 결과가 늦어도 올해 안에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슈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톡은 뭔가요? 네, 지난주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교통위원회 이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바라던 2월 내에 이 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네. 이 쟁점과 향후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에 지역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이 심사 소위원회가 열려서 사실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회의도 1시간여 가량에 그쳤고 이달 내에 추가 소위원회 개최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회의장 주변을 지켰던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계자들도 이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끝나자 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예. 3월에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4월이 되면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3월 내에는 좀 통과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내에 추가 일정이 좀 잡힐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힘을 좀 모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은 특별법이 하루빨리 이제 통과되고 2030년 개항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금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비공개로 열렸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예, 한 열 몇 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약 1시간 20여 분 논의를 했습니다. 예. 특별법 전 조항에
43개 조항이죠. 설명 및 정부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이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 그리고 중추공학 명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 요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의견 일치를 지금 본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는 사항이고 예. 좀 이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은 뭐 중추공학 조항이라든지 뭐 최대 중량 항공기 조항 또 기재부의 예산 투입 조항에 대해서 일부분 뭐 우리는 대구시와도 협의가 어느 정도는 끝났는 상황이고 예. 향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또 야당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부대 양여 방식은 계속 추진을 하고 중추공학 명시는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꼭히 거기 법조항에 들어갈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대구시하고의 어떤 뭐 협의도 어느 정도 끝났고 그게 큰 쟁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앞으로 뭐 이렇게 잘 협의를 통해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의 실망이 좀 큽니다.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다한 게 맞나 이런 말도 나오고 특히 특별법이 껍데기만 남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세세하게 뭐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원내대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재정법의 특수 상황인 만큼 이견 없이 그냥 한꺼번에 통과한다는 것은 여태껏 이런 선례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네. 오래 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지만은 생각하시는 보다 좀 훨씬 알찬 어떤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법안 심사 소위는 언제쯤 열릴까요? 우리는 이번 주라도 개최를 제안했지만 여러 일정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회기 때 꼭 설득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은 언제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음 회기니까 그 3월 임시회기가 열리면 뭐 아무래도 논의가 또 계속 심사를 하고자 했으니까 논의를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우리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은 보면 뭐 계획대로 로드맵에 따라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그래서 뭐 언제 개항하겠다 하는 이런 거는 재정법에 몇 년인가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의 어떤 개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속도가 뭐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 특별법 제정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법 제정은 저희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다음 회기 때 3월 임시회가 열리면 예.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2028년까지 완공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법에 그거는 네. 뭐 법조항에도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처음에 지당소 그게 이제 추경호법, 조영법,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홍준표법 여기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걸 통합했는 부분이 조영법인데 우리는 네. 지금 조영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항 시기 이런 거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을 바라는 시도민들이 많습니다. 예, 짧게 한 알고 말씀 있습니다. 해주시죠. 예. 예, 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많이 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가덕도하고의 어떤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뭐 하여튼 우리가 2030년에 우리가 통합신공항 군공항을 이관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민공항도 같이 개항할 수 있도록 온 전력을 다 모아서 꼭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실망 끼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네. 않다. 뭐 제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의원께서 밝혔는데 작년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첫 단계도 넘기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 이유가 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한 10가지가 된다고요? 네, 이게 쟁점이 되는 내용 가운데 이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 부산 쪽 이 지역구 의원들이 그동안 반대하고 있던 내용 가운데 앞서 이 강대식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 중추공항을 명시하거나 이 공항 개항 시점을 명시하는 부분은 네.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사실 전례가 없던 부분이라서 좀 빠지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고 좀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쟁점을 다시 논의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뒤로 밀리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게 생기게 될까요? 네, 지금 기부대 양력 방식대로 절차는 이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 특별법에 근거한 이 군공항 이전, 기부대 양료로 하는 군공항 이전과 또 민간공항 이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특별법이 되면 기부대 양료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일부 국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공항도 국비로 추진하게 되는 방식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후적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뛰어들 만한 기업도 사실상 많지 않고 네. 애초 계획한 비용보다 넘칠까 봐 사업자를 못 구하게 되면 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 때문에 이 특별법이 통과하면 초과부는 국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 또 한 가지가 주변 인프라 개발인데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항 산업단지나 신도시 이 교통망 건설 등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절차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특별법이 밀리게 되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공항 활성화까지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 이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불경이 TK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해 왔잖아요. 예. 중추공항을 규정하는 부분 뭐 아니면 활주로 길이에 반대하는 거 이게 가덕 신공항 건설이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온 걸까요? 네,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 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신공항을 개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각자 지역의 공항 개항이 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최인호 의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30조가 넘는 재정이 투입되면 이 과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진행할 수 함께 할 수 있겠냐라고 있겠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동시에 진행될 때 정부가 이 재정을 두 곳 모두 투입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쟁점이 됐던 부분은 중추공항 개항 시점 명시 등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고 활주로 길이 부분이 앞으로 좀 좁혀 나가야 될 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시키려면은 이 신공항 개항이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네. 지역 정치권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국토교통부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에서는 이 대구 경북 신공항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이 국회 통과에 있어서는 또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을 포함한 이 부산 지역 의원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예. 이철우 도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남권에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지역에 단합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대구 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모두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서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한다. 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자성어 중에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서로 반목하면서도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부산과 대구 경북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이 자세 모색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네. 모아야 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자, 이슈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눈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 부쩍 이슈가 되고 있는 quiet quitting, 조용한 퇴사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quiet quitting이나 청년들의 퇴사를 막기 위해서 현장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한 퇴사를 quiet quitting 이렇게 부르는군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네,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퇴사하지는 않고 정확히 자신의 업무 시간과 또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역할만을 하는 것을 quiet quitting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 개념이 MZ세대 사이에서 크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네. 청년재단에서 최근 실시한 1000명의 표본 기준을 참고한다면은 quiet quitting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7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하는 반면 찬성하는군요. 네, 기성세대에게 물어보면 그와 비슷한 66%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청년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은 명확히 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워라밸이나 균형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 반면에 기성세대는 일과 시간과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회사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뭐 조용히 그만두거나 그게 아니라 자신의 업무 시간과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만은 하고 그냥 아주 소극적인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quiet quitting에 담긴 청년들의 생각과 인식이 궁금한데요. 네, 깊숙이 좀 들여다보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해진 룰을 준수를 하되 자신의 권리와 삶을 지킨다는 원칙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원칙에 몇 가지 요소들이 더해져 가지고 만약에 불편함이 가중이 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 퇴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거군요. 네, 실제로 요즘 MZ세대들의 그런 직업 동향을 살펴보면 한 회사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합당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보상인 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민감성이 높은데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접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적응하고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바로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업무를 자신의 근로계약에 명시한 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네, 청년들의 이런 조용한 퇴사나 조기 퇴사를 좀 막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 중 좀 주목할 부분도 있나요? 제가 최근에 청년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살펴보니까 대구 청년센터라든가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청년을 만나고 또 인터뷰해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네. 크게 3가지 부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근로 환경이었습니다. 근무 시간 준수라든가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준수와 이행 여부에 민감성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1000명 중에 약 820여 명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로환경 다음으로 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높은 임금을 선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네요? 네, 근로환경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더 중요했고 첫 번째군요.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후순위였는데요. 높은 임금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나 임금을 2-3배 준다고 해도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 가지 않겠다고 답한 청년도 많았습니다. 똑똑합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높은 임금이 2번째 우선순위긴 하지만 네.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취직을 희망하거나 돈이 적다고 해서 퇴사를 하는 것만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높은 임금만으로 직업 만족도를 다 채울 수 없다. 이런 건데 청년 조기 퇴사를 부르는 3번째 요인은 뭔가요?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조직 문화였습니다.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보다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상담한 한 청년의 사례를 보자면 그 청년은 기존의 회사가 위기의 서열과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50% 가까이 월급을 인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조직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편안하게 볼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네. 예. 그렇지만 문제가 조직 문화는 회사 내부 상황이 아니면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직장인 등 사원증을 이제 인증을 하고 블라인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회사의 내부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조기 퇴사는 기업들에게도 좀 큰 부담이 되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로 환경과 또 업무의 자율성 만족도를 상향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회사 측에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청년들도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취감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도 또 취직의 폭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청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좋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되고 청년들은 회사 입장을 잘 고려해서 회사와 청년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가 노력해서 콰이어트 퀴팅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우수가 지나고 기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7도에 머물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요일 아침까지 춥다고 하네요. 동해안 지역 대기도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월 2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